반갑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따끈따끈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1.2%나 올랐고요. 나스닥도 0.69%, S&P 500은 0.64% 상승했습니다. 아침 상승분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긴 하죠. 장중에 더 높이까지 올랐었는데 후반부에 조금 차익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래도 괜찮아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기대 요소가 또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업주들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든가 말든가 난 그건 모르겠고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에서는 또 계속 뭐랄까 애매모호한 그런 또 약간의 보합 그런 거 나오고 있는데, 보통 시간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마감에서는 마지막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쪽은 조금 내리는 형태가 좀 있었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좀 됐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섞여가지고 보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기술주들 또 산업주들 이런 쪽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한 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그 지표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요. 약간 이제 반도체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조금 퍼지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뉴욕 증시가 왜 올랐느냐? 베네수엘라가 열렸다. 베네수엘라가 열리면 그게 뭔데? 이걸 시장에서는 대부분 악재 또는 제한적인 요소 이렇게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오히려 미국 정유사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재진출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걸 노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를 축출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재건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진출하는 회사들에게 기대 요소가 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미국 석유 회사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1,000억 달러나 갖다 집어넣는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최대로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나쁘지 않죠? 또 현재 미국에서 미국 정유회사 중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사업을 진행 중인 쉐브론 같은 경우는 주가가 5% 뛰었다. 엑선모빌 등등등도 다 같이 뛰어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유회사보다도 더 주목받는 것들이 누구냐? 중장비 쪽이겠죠. 중장비, 유전 서비스 및 장비 제조 기업들. 금강을 캐지 말고 곡괭이를 팔아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유전 관련한 장비 제조 업체들에다가 이제 중장비, 두산밥켓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형태의 느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장비라든지 또는 이제 뭐 관, 그죠? 정유, 송유관, 뭐 등등등, 뭐 또는 플랜트 기업들, 이런 것들이 튀어오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 원전 섹터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 해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 쿠바, 콜롬비아 이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방산주가 또 강세를 보였다. 야, 이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방산주들 최근에 움직임 조금 있었던 게 이런 뉴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유가 비율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가지고 유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대신에 미국의 갭을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은행주, JP모건 등등등 다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산업재 쪽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마존, 테슬라도 3% 정도 올랐다. 테슬라 전기차 쪽 관련한 부분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반면 애플과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내렸다. 1% 정도 전후로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는 네, 마두로 축출 작전에서 유용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3% 이상 올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제조업 구매 관련 지표, PMI 지표가 47.9, 예상보다 좀 낮았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축소됐다라는 얘기는 좀 있는데, 이 정도 수치 가지고는 뭐 크게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네, 넘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47.9가 나왔다. 50 아래쪽은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썩 좋은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금리 동결. 자, 1월 27일부터 FOMC 열리는데요. 네, 금리 동결.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83%. 네, 동결.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동결 아니면 인하 둘 중에 하나 계속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방향은 계속적으로 이런 쪽으로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그죠? 네. 대부분 좋은 형태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CES 개막이잖아요.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게 아틀라스인 것 같아요.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판단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고, 네. 기아차 뉴스도 종이 나왔네요. 창사 이래 역대급 판매. 네. 기염 1위는 스포티지. 기아가 지난해에 313만 5,800대를 판매해서 역대급이다. 와우, 잘했네요. 네, 아무튼, 네, 기아도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요. 네, 베일벗은 현대차 아틀라스 해가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형 모델을 첫 공개한다. 요 놈이네요. 네, 생각보다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얘가 막 물건 들고 막 뛰댕기고 막, 네, 제주농가 하는 거 다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관절에 들어가는 것이 액추에이터, 위쪽에 있는 게 비전 센서, 이런 식으로 뭐 모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심어지는 것이 AI 관련한 네, 그런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적용 방안을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8년도부터 산업 현장을 누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 초반이니까 아직 로봇 산업은 네,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거의 완성품이 나올 정도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오차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빠르면 내년 초 네, 정도부터 뭔가 달라진 모습을 또 보게 될 건데 재미있는 거는 네, 주가는 그보다 먼저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투입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빠르게 주가는 반영할 그것 부분들을 네,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28년도부터 시행한다라고 된다면 생각보다 멀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지금 이제 양산 전 모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양산에 대한 소식은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반기부터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360도 카메라 뭔지 아시죠? 주변에 다 나오는 거 어라운드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 이거는 한국형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국형이기 때문에 영하 20도 네, 괜찮아요. 영상 40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네,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서 교체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우리 로봇 청소기에서 많이들 만들었잖아요. 청소기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귀소 본능, 그런 것까지 다 했다. 28년도부터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는 더 빨리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금방 하죠. 그래서 현대차 관련자는 AI 로보틱스는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1가정 1로봇 이런 것이 이제 곧 시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먼저 나오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 될 것 같고요. 로봇 8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니까 근로자라고 보나요? 이제
로로자, 로로자, 로봇 근로자, 그러니까 로로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하여튼 그런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CES가 개막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로봇 쪽이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오늘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로봇주, 나사만 스쳐도 급등한다. 네, CES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로봇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로봇 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등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로봇주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이 들어올 때, 네, 반드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왜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지금 당장 실체가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들 때문에 탁 흥분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떨어지면서 또 시들해질 거 아니에요. 또 떨어지게 되면 그 자리가 또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 나옵니다. 근데 로봇이 끝났느냐? 이제 시작, 걸음마 단계, 이제 막 응애요 하고 나온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좀 길게 보면서요. 매수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되겠죠. 중간에 매집을 들어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더 세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속에서 아이씨 왜 안 팔아먹었지 라고 후회하실 거 아니고요. 비중을 처음부터 조금씩만 담아서 확장해 나가시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자, 로봇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CES에서 힌트를 얻을 게 많이 생기겠죠. AI 플랫폼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겠지만 모빌리티 이쪽 관련한 부분들, 이 전체적인 기술들이 다 여기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들 있죠? 그 생각들. 그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거의 대부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현대차 그룹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쪽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 요소뿐만 아니라 당연한 게도 뭐가 포함되겠어요? 현대차가 이제 로봇 기업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 기대감을 좀 가져올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거침없는 코스피 1분기에 5,000포인트 달성도 가능하다. 생각보다 순식간에 푹 뛰어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5,000P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고작 600포인트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10% 넘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나 그런 게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었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리면 이 부분이 좀 꺾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워낙 기대 요소가 많고 또 이번 연도에 기업들의 실적 상승세가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아마도 제가 예상한 게 아마 거의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돈을 그냥 이렇게 모아 담는 그런 좋은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갖고 있다가 중간에 팔아먹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뉴스에서는 오늘 14만 전자, 70만 닉스가 될 것인가 가능해 보이죠. 왜냐면 바로 목전에 있거든요. 어제 시간에서는 13만 9,900원까지 찍었죠? 지금 13만 9,700원에 끝났던 것 같은데, 괜찮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움찔만 해도, 14만 전자 찍어줄 수 있고요. 70만 닉스는 어제 찍었잖아요. 종가 기준이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70만 닉스는 어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게 HBM4로 연결되면서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는 HBM3, 2에 대한 그 시장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이제 HBM4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이 HBM4의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 지금 현재 하이닉스의 공장 그 생산 능력으로 그냥 예상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HBM3의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HBM4까지 이걸 끄집어내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에 삼성 같은 경우는 HBM3가 아직은 주도권에 밀려있죠. 근데 HBM4로 확 넘어가 버리게 되면 HBM4에서는 주도권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이제
네, CES를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내보내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메시지가 또 찬사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또 실적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하이닉스 또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겠지만 하이닉스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목표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더 높게 잡고 하이닉스의 목표치를 낮게 잡는 거, 그런 부분들. 그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네. 자,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하나 더 볼까요? 반도체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저 밑에서 팔아먹으신 분들 너무 많은데다가 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어 이런 분들에다가 또 중간에 올라갈 때 팔아먹고 또 본전에 팔아먹고 조금 먹고 팔아먹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아이씨 어떡하지? 뭐 계속 올라간다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막 올라가. 그러니까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안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뭐야 저 사람들 네가 사지 말래서 나는 안 샀는데 저 사람들 사가지고 돈 벌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네, 사거나 안 사거나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이 주식을 싸게 가지고 있느냐, 싸게 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내가 중간에 팔아먹었어도 수익을 충분히 내고 팔아먹었다면, 그냥 만족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 사면 늦는다라는 이런 포모 같은 경우들은 지나보면 아시겠지만 재미가 들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어려운 구간들이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크게 상승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나오면 애매모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뭐 지난 종목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뭐 오늘도 그 얘기 나오죠. 원전 쪽 이야기 좋다. 또 조선 쪽 이야기 좋다. 방산주 이야기 좋다. 조방원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조방원을 사서 최근 한 6개월 동안 재미를 본 거는 별로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모, 나 뭐 안 가면 안 돼. 뭐 조방원이 지금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하면서 조방원죄에 들어가신 분들 최근 6개월 동안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뭐 충분히 20만 원을 목표치로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근데 20만 원에 도달할 것인지 아니면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확실치 않은 상태. 근데 물론 이제 기대 요소는 굉장히 커요. 근데 포모 때 들어가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그 자리가 대부분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그렇게 막 달려들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 쪽에 많이 달려들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개인들이 슬슬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슬슬 조심을 하면서 뒤로 좀 빼야 되는 거. 목표 가격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목표 가격을 딱 그 20만 원까지 안 되더라, 100만 원 간대더라. 거기에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주식을 계속 사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거든요. 뭐, 그건 증권사에 제시한 목표 가격이고, 안 되더라도 걔네들은 아니면 말고 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간 가겠지 뭐, 라는 식으로 몇 년 후에 도달할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현재 추이만 보면서 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대신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그러면은, 목표 가격, 20만원 아직 안 왔는데 떨어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변화가 생기면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항상 뭐예요? 객관적으로 항상 나의 주관적인 어떤 기대치나 이런 것들 집어넣지 마시고 객관적으로만 들어가자. 꼭 그 부분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벼운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죠?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약간 매도가 좀 나오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개별주가 조금 더 올라가고 시장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다 질러버리자 이렇게 되면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건 주가가 폭락할 만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예상되고 있죠? 자, 잘 살려서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